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서양학과 4학년 강지수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제 어린 시절 동심의 소재를 바탕으로 동심 속 존재나 설화를 현재 성인이 된 시선에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나 이빨요정이라는 소재로 완전히 순수하지만은 않은 궁금증이나 상상들을 풀어내면서 변해버린 동심과 순수성에 대해 말하고자 하고 있어요. 네,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저는 주로 문득 떠올린 동심의 소재를 현재 상상과 함께 섞어서 재빠르게 디지털 드로잉으로 먼저 그려나간 후에 이를 여러 가지 레퍼런스나 사진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고 이를 다시 캔버스에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저는 제 작품을 보고 보는 이들이 저와 비슷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만의 방식으로 나타낸 동심의 기억을 통해서 이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동심의 기억을 떠올리고 더 나아가서 동심의 기억을 회상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성장한 모습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이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서양화 전공에 재학 중인 김민지입니다. 작품이 아주 멋있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작품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묵혀뒀던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치거나 외면했던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게 모든 보이지 않던 것들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형태로 표현해내는 게 제 작업입니다. 대부분 어떤 선을 활용을 하는데 동물의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흐름, 움직임 이런 걸 보이는데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을 이런 패턴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선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어떤 형태를 이끌어낸다고 했을 때 색보다는 선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으로 이런 작업을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 그거가 표현이 적절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나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색이 엄청 한정적이고 선적으로만 표현이 돼서 가끔 아쉬울 때도 있는데 이제 반대로 선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형태를 즉각적이고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떤 생물이나 동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존재감이 느껴져요. 만약에 뭐 어떤 슬픈 감정이라던가 기쁜 감정이라던가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형태가 없는 거니까 형체를 부여한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했을 때 각각의 것들이 다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져서 생각나는 어떤 뭐 동물의 형상을 따온다던가 아니면 인체에 있는 어떤 형태를 따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명체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저는 좀 이제 락스로 작업하는데 이야기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를 먼저 작업으로 옮기고 그 작업을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막힌다 싶을 때는 드로잉으로 옮겨서 전체적인 드로잉을 다 한 다음에 또 다시 작업을 옮기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서 왔다 갔다 구성해서 그러면은 처음에 완전 픽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게 가겠네요. 끝을 알 수 없네요.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오래 들여다볼 수 있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작업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작가가 되고 싶다. 제 스스로 자기 표현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담고 내 표현도 하고. 졸업할 때가 되니까 뭔가 아직 못 해본 작업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그대로 졸업하기 좀 아쉽고 못 해봤던 걸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는 하고 싶어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서양화 전공의 4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그저 살아가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굳이 특별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소소한 아름다움으로부터 다시 삶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일상 속에서 그런 원동력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네. 최근에 좀 저도 매너리즘에 빠졌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찾아냈던 뭔가 일상 속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채집하고 그걸 기록하는 식으로 하면서 좀 다시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돼요? 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고요. 그 사진을 수집해서 작업실에서 그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아내는 편입니다. 네, 그 선택하게 되는 기준 혹시 있나요? 원래 작업 초반에는 거의 뭔가 주제가 딱히 없고 그냥 모든 순간들을 그려냈는데 요즘에는 저에게 있어서 그냥 풍경으로만 존재했던 타인들에게 관심이 생겨서 뭔가 군중의 이미지, 풍경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찾아내서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군요. 네네. 자,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뭔가 거창한 의미를 갖기보다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따뜻함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작업을 보고 각자의 뭔가 그런 따뜻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렇게 조그만 위로가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의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따뜻해요.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풍경들을 보는데 되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약간 관조적인 시선. 네. 나는 어떠한 작가가 되고 싶다. 이것도 아까에 대답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뭔가 따뜻함을 발견하고 그걸 전달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네. 이 작업을 이제 좀 더 크기를 키워볼 생각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한 3달 가까이 조그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시 큰 작업도 해보고 싶어져서 다음에 캔버스로도 한번. 캔버스도 좋고 큰 종이에다가 해도 되게 느낌 좋아요. 캔버스에 종이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 사영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는 20학번 4학년 김준수라고 합니다.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제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무기의 모습은 갈등, 살상, 그리고 폭력 그러한 의미를 탈피를 해서 좀 유쾌하고 순수 오락의 의미로서 좀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싫어했던 그런 모습조차도 평화적인 해결책으로 저의 좀 평화주의적 성향을 과장되고 유쾌하고 그런 유치함으로 좀 가볍게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제가 자주 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하다가 하는 도중에 아니면은 한 후에 이제 거기서 따온 미감이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감을 메모를 해둔 다음에 그거를 게임적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추가하면 좋을지 또 선택을 해서 이제 평면으로 나타낼지 아니면은 입체로 나타낼지 더 적합한 방식을 고려한 뒤에 두 개 중에 이제 예를 들면 평면을 선택했으면 이제 아크릴로 이용해서 캔버스의 평면으로 그려내고요. 실물 입체로 이제 만들고 싶을 때는 이제 3D 모델링을 통해서 레진이나 필라멘트를 통해 3D 프린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도료를 뿌려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작품의 소스를 얻기 위해서 게임을 많이 해야 되나요? 게임을 많이 한다기보다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쌓여온 그런 경험하고 미감들이 좀 머릿속 안에 있는 미감이 있나요? 게임에도? 네. 공감하시나요? 게임의 미감? 조금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주로 하는 게임들이 그 뭔가 모험을 주로 한 그런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장르에서 좀 밝고 유쾌하고 좀 신나는 그런 느낌의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나의 작품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요? 저는 항상 이번 작품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싶었던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은 이제 게임 속에 이제 시장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시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등장을 하고 거기에 게시되는 무기로서 사람들이 봐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있는 품목처럼. 그래서 사실 그런데 무기나 어떤 뭔가 아이템들이 그런 자유시장에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 하나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하고 돈을 모으고 그렇게 이 작품 또는 무기, 아이템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나중에 이제 소유했을 때 또 개인적인 의미가 거기를 그 아이템에 부여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생겨서 그냥 그렇게 좀 가볍게 그런 시장에 올라온 품목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의 나의 작품도 하나의 게임 아이템처럼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근데 혹시 그러면은 NFT 작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NFT요. NFT 요즘은 그것도 뭔가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 하고 싶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요 근래 좀 작업을 할 때부터가 이 게임 속의 이미지랑 제가 또 갖고 있는 그런 미감들이랑 또 현실들에 있는 그런 여러 사물들을 함께 융합을 해서 실물로 좀 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지금은 일단 실제로 만드는 실물로 조형화, 평면에 머물러 있던 사이버 세계에 있던 거를 네. 조형화시켜서 실물 물리적으로 네. 만질 수 있고 거래되고 요거를 네. 목표로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중앙대학교 서양화 전공 김혜나입니다.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애니메이션을 보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 캐릭터와의 감정적 교감을 통해서 비현실의 존재가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감각을 시각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감각이 세계를 인식하는 또 다른 실제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많이 흐려진 디지털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더 이상 물리적 실체만으로 세계를 인식하지는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란 물성의 유무가 아니라 감흥과 반응을 유발하는 능력에 따라 성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품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저는 크게는 구글 스트리트의 이미지와 캐릭터의 이미지를 병치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직접 그린 캐릭터를 바탕으로 모델링 페이스트랑 겔 미디움으로 입체감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구글 스트리트의 이미지를 유화로 그려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전 작업이 꽤 길겠네요. 사전 작업을 네. 많이 하겠어요. 그죠? 구글 스트리트 뷰를 검색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배경을 수집하기 전에 캐릭터의 이미지를 제가 먼저 무작위로 그려내는데요. 그
그다음에 그 캐릭터를 봤었을 때 제게 주는 첫인상, 이 캐릭터는 뭔가 좀 아련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배경을 무작위로도 찾아다니는 식으로 배경 이미지를 수집하고 있어요. 아, 네.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떠한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우선 제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서브컬처의 이미지가 강하긴 한데요. 그 서브컬처의 작업이 갖고 있는 마이너함을 보시고 좀 더 회화적으로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 네. 서브컬처의 마이너의 함을 보신다. 흥미로운데요. 자, 공개 크리틱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요? 공개 크리틱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제 작업이 왠지 모르게 어떤 서사적인 느낌을 받는다. 그런 뭔가 깊이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정말 이게 진실로 통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잘 모르겠는 캐릭터가 이 애니메이션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와닿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가능성을 느꼈어요. 네. 서사 이미지를 통해서 본인이 의도한 서사를 전달할 수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뭔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제가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제 작업을 활용한 굿즈를 만드는 건데 저는 전체적으로 제 이 아이디어를 브랜딩화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만든다는 소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휴대폰 케이스.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서양학 21학번 김효민입니다.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건데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작품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작품 제작은 먼저 아이디어 구상 먼저 한 뒤에 그다음에 아이패드로 먼저 드로잉을 그려요. 에스키스를 완벽하게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빔 프로젝터로 판넬에다 그림을 옮겨 그리고 그다음에 채색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 네. 채색 재료는 어떤 걸 쓰나요? 채색 재료는 좀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썼는데 아크릴이랑 그다음에 그 마카를 썼습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 작가가 되고 싶다. 저는 남들이 생각하기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가 본인 스스로도 네. 작가이지만 접근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네. 친밀한 가볍고 가볍기까지 하면 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서양학과에 재학 중인 노예은입니다. 네,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작품을 통해서 제 일상에서 제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시선인 조경된 자연의 보관과 수집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조경된 자연. 네. 자, 그러면은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저는 먼저 작품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와 가장 잘 맞는 표현 방식, 그러니까 매체나 재료, 그리고 DP 방법을 먼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주제와 맞는 사진을 선택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졸업 작품의 경우에는 사진의 부분의 이미지를 추출을 해서 목재를 재단한 뒤에 그 위에 색연필로 인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형태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에서 추출한 그런 형태인가요? 네. 이제 사진 찍어놨던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꽃의 윗부분, 뭐 그림자의 어느 한 부분들을 다 합쳐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몰랐네요. 자, 그러면은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저에게 미술 또는 예술이라는 그런 행위는 편안한 그런 감정을 가장 제가 잘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람자로 하여금 제 작품을 봤을 때 편안하다 하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연의 색이어서 그런지 편안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일상 곁에 항상 있을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그런 거를 제작하고 싶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공개 크리틱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다면요? 사실 긍정적인 표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작품 주제와 표현 방식 그리고 매체가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아무래도 제가 가장 깊게 고민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득을 시킨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정원이라는 표현도 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또한 이제 제가 목재를 재단을 한 것과 그리고 그 위에 자연을 표현한 것도 결국에는 조경된 자연, 인공정원을 표현하고자 했었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제 이해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서영어 전공 4학년 배휘나입니다.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제 작업은 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순히 소통의 왜곡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의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사회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소통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인가요?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소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들이에요, 보통?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겪은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뭔가 왜곡, 단절의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네.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뭔가 저는 에스키스를 그대로 작업에 옮기는 방식보다는 종이에 비슷한 모양의 드로잉을 많이 하고 마음에 드는 부분 아니면 어떤 가장 솔직하게 표현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부분 따와서 작업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로 작업을 하고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을 전시하는 방식입니다. 네.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나의 작품이 어떤 이상적인 상태.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직은. 네. 나는 어떠한 작가가 되고 싶다. 저는 좀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작업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주하지 않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서영화 전공 서정우라고 합니다. 네.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이번 주제로 작업을 한 거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이제 반복되는 불안과 순간적인 쾌락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불안을 잊기 위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소비하지만 결국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감정의 순환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시각화해보고자 했습니다. 나의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나요? 네, 먼저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 경험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좀 어울리는 상징적인 이미지나 요소물을 좀 채용을 해서 장면에 이제 스케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상징물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채도가 낮은 파스텔 톤의 이제 색감으로 정서적인 흐름을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작품의 제작 과정을 봤을 때 드로잉을 아이패드로 먼저 진행을 완벽하게 해놓고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완벽하게 해놓고 그 이미지대로 좀 완벽하게 구현을 해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작품에 대한 이상적인 상이 있다면요? 저의 작품은 불안과 쾌락이 공존하는 인간의 내면을 상찰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작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불안과 쾌락, 공존. 네. 그렇군요. 자, 나는 어떠한 작가가 되고 싶다? 저는 최대한 많은 관객들에게 좀 마음에서 이제 여운을 남기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공개 크리틱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뭐예요?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좀 확신을 못 가지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크리틱대 교수님들께서 좀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지금 4학년 재학 중인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외부에서 색들을 가지고 형상들을 만드는데요. 그 그림 안에 어떤 사회를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요. 약간 조형적 탐구 방향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재미를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본다면 어떤 즐거움과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이 색과 색이 만나는 경계라든지 아니면 선이 화면을 자유롭게 떠돈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양들 이런 조화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는 사람들도 그게 느껴졌으면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성에 대한 재미 아니면은 물성에 대한 재미 이런 것도 둘 다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제가 작업을 할 때는 제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색들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거를 작업실로 가지고 와서 그 색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 색과 과연 어떤 색이 잘 어울릴까 하면서 여러 색들 후보군을 만들어요. 이제 그 후보군들을 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일상이나 경험에서 모양들을 가지고 와서 그 색과 조합을 해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일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집중도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색채를 뽑아내고 추출하고 이러려면은 일상에서 주로 얻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항상 갈 때마다 색을 먼저 보면서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제 작업을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어떤 거를 처음 보거나 할 때 나도 다른 방식으로 좀 바라봐야겠다라는 뭔가 어떠한 발화점,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라는 것을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제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죠. 그렇죠. 이 제목에 아무튼 어떤 우리 일상이나 이런 거 힌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목을 좀 고심해서 짓는 편인가요? 네. 재밌는 제목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비춰진 마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제가 본가를 가기 전에 엄마한테 항상 저는 꽃을 사가는 편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가다가 그날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그 건물들 사이에 그 하늘이랑 이런 건물들이 비춰지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어서 그걸 찍어가지고
가져온 게 이 작업.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뒤에 배경을 보시면 꽃 같은 어떤 실루엣이 있고, 그리고 옆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비춰져가지고 파란색으로 된 그런 걸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작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저는 제 작품은 이해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과 남을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작품에서도 의식하지 않고 행했던 그러한 과정이 사실은 살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인지하고 그 행동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행한다는 것에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호감을 느끼고 있고 왜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지처럼 좀 그러한 행위가 나오는 원인에 대해 늘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만화책 속의 내용 중에 하나인 요리하기에서도 요리하기가 시작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항상 제가 먹을 걸 하다 보면 되게 저 혼자 먹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반찬을 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 스스로도 이 행동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더 많이 만들어서 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고 제가 했던 이 행동을 조금 이해할 수 있던 계기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해서 나눠줬던 이유도 사실은 제가 그런 식으로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만의 사랑의 방식으로서 또 나눠주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작품은 저에 대한 행위를 넘어서 타인의 행위, 사회의 양상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저를 관찰할 때처럼 타인이 보여주었던 행동들을 보고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제 행동을 이해할 때처럼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왜 그들이 이곳으로 이주했고 왜 그들이 그곳에 가서 꼭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한번 저의 방법으로 밟아나가고 그거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작품들을 다 감상하고 나면 그들의 행동, 저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작품은 먼저 어떤 걸 담을지 영감이라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 먼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관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지 고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고 하면 이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모여 살고 있는지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 좀 탐구를 해보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저만의 대답으로 만들고 이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작품에 녹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저는 제 작품이 조금이라도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스로를 위한 작업일까요? 저 스스로도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인 거고 이걸 보는 관객들도 제가 풀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아 이들이 이래서 행동을 했구나 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늘 이런 작업을 하려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좀 보는 이들이 이주민이거나 사입이거나 통상적으로 경계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타자들인데 그들에 대한 경계를 풀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나는 어떠한 작가가 되고 싶다. 어쨌든 제 작업의 모든 게 제가 궁금했고 제가 답을 찾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궁금한 것들에 또 질문을 던지고 탐구를 하고
이에 대해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서양화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엄은주라고 합니다.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말과 글을 구성하는 글자를 왜곡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과 과장 속에서 저희 모두는 무한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런 글자의 범람 속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글자들이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개개인에게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글과 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흩어지며 글자는 이들의 유연한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연함이 절대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유연함이 왜곡되기 쉽고 또 왜곡된 글자들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모두는 글자 유동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글자를 왜곡시키는 작업을 통해 글과 말의 유동성과 무게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글자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작품의 제작 방식은 절차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게 재료가 보통 그 쓰는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제 작업은 먼저 글자를 구부리고 변형시키는 스케치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저는 단순히 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가진 감각적 경험들 또는 제가 느낀 감각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을 떠올리면서 이미지를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 과정에는 제가 꼭 지키고자 하는 3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첫째, 원래 글자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작품 속에 넣는 것. 그리고 둘째, 글자가 가진 고유한 회계 순서를 따라 화면을 구성할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결과적으로는 이 형태가 원래 어떤 글자였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만의 규칙을 적용한 스케치가 완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재료 같은 경우는 파나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나지에 수채 가시와 수성 잉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채 재료들은 제가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표현을 만들기 아주 적합하고 표현 기법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채 가시 같은 경우에는 수채화의 맑은 느낌과 그리고 밀도 높은 불투명한 표현까지 둘 다 가능해서 매력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인 잉크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제 브랜드와 색상도 물감만큼이나 다양해서 굉장히 폭넓은 표현이 가능한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채 물감과 잉크를 결합했을 때 아주 재밌는 화면이 연출되어서 이 부분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색채를 선택할 때 뭔가 그 기준이 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색채를 선택할 때 드는 기준은 일단 그 글자에서 떠오르는 색감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글자에서 떠오르는 색감이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좋아하는 색감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본인의 취향과 주관적인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라는 작품에 대한 본인의 이상적인 상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제 작품이 관람객들에게 궁금했으면 좋겠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 작품을 보고 이게 어떤 작품이지? 궁금을 하고 또 이게 글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게 왜 글자지? 라는 궁금증을 또 갖게 하고 또 어떤 글자가 쓰여져 있는지 또 왜 이렇게 글자를 표현했는지 그런 많은 물음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떠한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거창한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만약 제가 작가가 된다면 수다스러운 말이 많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과 글을 활용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말을 시대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주저없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외에 자유 질문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저 위층에서 하는 아카이빙전 소품전에서 달력을 제작해서 판매를 할 계획인데요.
제가 올해 처음 경험했던 일들을 위주로 12달을 구성을 해서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그것도 글자를 왜곡시킨 그래픽을 이용해서 만든 달력이고요. 예쁘니까 많이 봐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4학년 서양화 전공관 유빈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제 감정 중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워하는 여러 감정들을 제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좀 목표로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플래시 터뜨린 사진들 중에서 뭔가 대비감이 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제 감정들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사진들을 고르고 다른 상황이나 여러 시간차가 있는 여러 다른 이미지들을 또 참고를 해서 그 이미지와 사진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그리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사진 이미지 자체를 재현하는 방식의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색채도 저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탈색된 느낌 좀 나거든요. 의도한 건가요? 이제 어릴 적 사진을 촬영하다 보니까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옛날 느낌의 색감을 좀 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금 색감을 좀 죽이는 방식으로 좀 색을 좀 써보자 해서 색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좀 빈티지스러운 그러한 느낌을 더 내고 싶어서 색감을 좀 쨍하게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저는 저의 작품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감을 많이 사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여러분 모두도 가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좀 더 사람들이 제 작업을 보고 이제 뭐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삶에 대한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잘 그렸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미숙하지만 그래도 그림 그린다는 그 행위가 재밌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저의 좀 실력을 조금 그림에 담고 싶다는 욕심도 조금 있었어요. 나는 어떠한 작가가 되고 싶다. 저는 만약에 작가가 된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러한 감정들에서 뭔가 주저앉지 않고 계속 나아가도 된다는 이런 느낌의 메시지를 좀 작가가 된다면 그런 걸 좀 많이 달고 싶어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4학년 서양학과 윤예지입니다. 네. 본인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뭔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잖아요. 주변 환경이나 그로 인한 제 내면이나. 근데 가끔은 과거가 정답이고 변한 지금이 오답이다 아니면 그 반대로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어느 순간 그런 변화라는 게 좀 두려워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변화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살아있기에 가장 잘 실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가장 살아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나요? 먼저 제 이야기가 담긴 그런 풍경들을 찾는데 그런 풍경들을 재조합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평면의 캔버스 위에 올리는데 올리는 과정에서도 마치 기억의 왜곡처럼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런 방식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더 크게 그려졌잖아요. 네. 뒤에 집하고 비례는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의도한 구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저는 제 작품이 누군가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라도 살아간다면 저한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다른 사람, 보는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오래 깊이 생각하고 그걸 마음속에 간직한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게 페인팅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언젠가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쵸. 페인팅뿐만 아니라 좀 개인적인 다른 작업으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작품들이. 그렇군요. 되게 따뜻한 시선이네요. 자,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은 제가 작업하는 방식이 제가 일상에서 느꼈던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그리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남들에게도 그런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상황을 좀 공감을 한번 시켜보려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이 드나요? 사실 작업 주제를 이걸로 선정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표현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화면 구성하는 방식이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전달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자,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저는 처음에 이제 괜찮은 이미지를 서치를 하면은 그게 이제 화면에 줄을 이루고 주변 배경이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그냥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인물들은 또 부가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이미지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제 나름대로의 상황이나 무대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작업 캔버스에 옮겨서 진행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저는 예전부터 작품이 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좀 공감대를 불러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지금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어떠한 작가가 되고 싶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남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제가 던지는 좀 아이러니나 아니면 그런 모순적인 상황들을 보여줌으로써 좀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4학년 이스나입니다. 자,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안정감, 즉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상 속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불안과 걱정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안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잡고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일상 속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촬영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미지를 페인팅으로 그린 후에 그 페인팅을 보면서 천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공간을 주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나요? 네. 그러면은 옆에 있는 패브릭 작업도 공간에서 영감을 받은 그 작품이에요? 네, 저의 페인팅 중에 한 시리즈를 보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보는 사람은 저 천작업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될까요? 이 천 작업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시각적으로 물감이 스며들고 얼룩진 스테이닝 기법을 통해서 부드러운 인상을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시각을 통해서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천이라는 재료가 지닌 따뜻한 감촉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촉감은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하고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고 짧은 순간이라도 위로와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업이 누군가에게 그런 감정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4학년 이윤아입니다. 네,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평소에 제 감정이나 상태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이나 상태들은 제 마음속에서 안개처럼 흐려지거나 뭉뚱그려집니다. 그러한 현상들을 작품 속에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우선 기억에 남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 자료를 찾아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고 나면 그 사진 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제 기억이나 감정 상태에 좀 초점을 맞춰서 흐려지거나 색을 변형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제 작품이 단지 저의 이야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또 이어지고 뭉뚱그려지고 흐려진 감정들이 다시 공명되고 이어지면 좋겠어요. 난 어떠한 작가가 되고 싶다. 저는 모두에게 위로를 건네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이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뭔가 큰 개념이 없어도 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서영학과 22학번 4학년 차서영입니다.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일단 제가 전자제품을 써주고 버려진 전자제품을 써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전자제품은 이제 부품 중에 하나가 망가져도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면이 이제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자제품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작 방식은 컴퓨터 부품을 써야 되겠다 싶었던 계기가 제가 이제 PC방 아르바이트를 했을 당시에 되게 많은 고장난 컴퓨터를 많이 봤었는데 그런 메인보드들을 보면서 이미지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메인보드를 사용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고물상에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고장난 메인보드를 이제 찾아서 이제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나무판에다가 이제 여러 재료들을 써가면서 나무판이 가장 괜찮겠다 싶어서 메인보드 뒤에 이제 퍼티를 바른 다음에 나무판을 붙여서 질감 표현을 하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학과 20학번 천희원입니다. 제가 이번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과 기록의 연관성을 탐구하고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과정과 형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작품을 통해서 기록의 형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기록의 의미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화면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휜 부분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가능성을 가진 미래를 뜻합니다. 그 미래는 또 제 마지막 작업인 책상 설치 작업에서 채워가실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 그 이미지 한 장을 통해서 또 다른 여백을 채워가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크리틱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드로잉들도 가장 좋은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의미 있었던 이유는 제 작업과 맞물려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남들에게 공유하고 전시되는 작품들 뿐만 아닌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미가 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상에서의 아름다움을 찾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하루하루 의미를 만들어가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저의 작업은 저에게 인상 깊었던
사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달라진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추억을 회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통해 그때의 모습을 계속 회상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돼요? 먼저 작품의 소재가 될 사물을 정한 후에 종이 상자로 작은 입체물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입체 작업과 평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입체 작업의 경우에는 상자로 틀을 만든 후에 그 위에 원단으로 작업한 것들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고 평면 작업은 여러 재료를 사용하여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K크리틱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가요? 저는 저에게 예술적 동기에 명확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가장 인상에 남았는데요. 그런 피상적인 얘기보다 제 작업과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인상 깊었어요.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저는 기억이 남기는 흔적 그리고 수많은 기억과 인연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상당히 간단한 방식을 거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참고나 어떠한 사진 자료 없이 그대로 옮겨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게 되네요. 네.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일단 지금 제 작품은 제 기억을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작품의 끝을 알 수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이라면은 그 또 하나의 자기 본인의 모습, 또 하나의 본인을 그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떠한 작가가 되고 싶다? 뒤돌아보지 않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작업이 과거를 쫓아서 현재로 끌어오고 다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작업이 제가 다음 날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4학년 서양화 전공에 다니고 있는 황로이라고 합니다. 네.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우선 순수한 존재들과 아름다운 존재들 속에 있는 불안과 혼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영화, 미디어에서 접하는 아름답고 순수한 생명체들 안에 그 각자의 불안과 혼돈과 미스테리함과 신비로움이 섞여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 겉과 속 안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작품의 제작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돼요? 아까 말했듯이 일상을 살아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으면서 주인공이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캐릭터들에게도 그냥 보면은 이 친구 굉장히 예쁘거나 이 친구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된 캐릭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되게 불안하고 혼란하고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보면은 흥미를 느끼거든요. 약간 반전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엄청 예쁜 어린 아이인데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지른다던가 울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약간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점이. 왜냐면 사실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친구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뿐 안에 있는 모습이 되게 미스테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상이랑 영화 보고 소설 보고 그런 감정을 캔버스에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작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전 제 작품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재밌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는 조금 화려하고 제 그림이 좀 화려하고
예뻐 보이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런 작품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앞에서 이제 눈동자를 보고 입술을 보고 이러면 분명 그 캔버스 안에 소녀들은 각자의 비밀이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고 그리고 약간의 발칙함과 얄미운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한 번씩 되게 재밌네, 웃기네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본인이기도 하나요? 저는 사실 그거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감상을 보통 그리니까. 근데 교수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감상을 남겨주시는데 그러면 저는 고맙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 그린다.